바로 이겁니다. 결별한다더니 신당 만들어 버릇 고칠 것. 그러니까 오늘 정광훈 목사가 회견을 자청했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뭐 이렇게 주변의 설명은 국민의힘과 인전 뭐 결별, 뭐 안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손절 이런 표현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뭐 공천권 얘기 꺼내고 신당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생각 밖에 입장을 냈다 이런 반응인데 자 오늘요 이 제목과 관련된 내용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그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다. 공천권 내려놔라. 포기해라. 안 그러면 이 제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여러 세력을 모아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자신감에 찬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 전용기 전용기 목사라네. 지금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 자신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전광훈 사단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힘. 사실 조금만 우리가 과거로 돌려보면요. 국민의힘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광훈 목사의 지지를 얻었거나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이어왔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싸우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는 정광훈 목사와 연설도 같이 하고 장외 집회도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정광훈 목사와의 활동들을 같이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광훈 목사를 이사야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예언자죠. 극찬을 했죠. 네, 극찬을 하면서 이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과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들이 모두 자신의 도움을 받았고 자신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선거 때만 되면은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지지를 호소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본인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 정치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에는 표심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금은 다른 당을 창당해서 가지고 있기는 하나 예. 밑에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했던 이야기 오늘은 누구를 찍읍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투표하는 경향이 우리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보았던 것처럼 굉장한 이 큰 힘, 그러니까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수만이 될 수 있는 지지자들이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힘이 결국에는 투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얘기를 보면 총선 200석 얘기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광화문 운동을 누가 했는가 당신들 그때 도왔잖아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끊는데 결국엔 오늘은 공천권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러면서 다 포기해라. 당원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당원들이 다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정당 만들어 갖고 버릇을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윤성범 전 의원님.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2019년 광화문의 예. 추억에 갇혀 있는 어떤 정치 목사죠. 정치 목사인데 당시에 지금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시간과 정말 몸 바쳐서 싸운 애국 시민들을 내가 만들어냈다. 네. 내 덕분에 당원도 많이 나는 이런 취지겠던데 저때 지금 그 당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나 전현직 정치인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정강훈 씨의 머릿속에는 국힘은 만만한 거예요. 왜? 당시 당 대표급들도 다 와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선을 대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야기 잘해달라고 했던 사람은 수십 명 될 터이고 영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강훈 씨 눈에는 국힘은 굉장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수석 최고위원 당대표 뭐 나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예. 말 잘 들어라고 해도 댓글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었고 이래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당에 좀 첫부터 잘못됐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정광훈 목사 주말 예배에서 또 국민의힘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나가주는 선포식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다 우리 교회에서. And we're to hold a press conference starting from 10 a.m. tomorrow.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 2달도 못 돼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기어오고 들어오라고 And after 2 months, they're probably 니들이 going to 할 날이 ask 머지 않았어. us to crawl back 내가 in.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But let 나간다면 me show 나간다 you. 이거야. Because if you want to kick us out, then 나간다, we will be kicked out. 저는 결별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잘못한 걸 고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렇게 정치라는 거는 늘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치면 받았어야죠. 김영환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예. 그분 주사파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면 같이 쓸 수 없는 거죠. 분명하게 당 대표를 비롯해서 저 또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당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리고 당은 전혀 단 1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당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겠지? 하태경 의원이 안을 내시면 뭐 혹시 당 대표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한번 들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변호사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차원에서는요.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은 단 1도 관련이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진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든가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 개딸이 있으면 국민의힘에는 전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들은 종교 집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아, 더 간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합체시키는 거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숙주와 기생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광훈 목사의 전성시대는 언제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매운맛이라도 써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쓸 수 있는 공적 여러 가지 자원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의 숙주 역할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은 과거에 사무총장으로서 당 살림이나 당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이럴 때 당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단 절연 선언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도 이중당적은 뭐 사실상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은밀한 의미에서 당이 조사하면 또 이중당적자도 나올 수 있고요. 뭐 10,000명을 였을지 50,000명을 였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아스팔트 현장에 50,000명만 동원할 수 있으면 정치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광화문에서 집회한 그 힘으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돼 있고 마치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발현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신화처럼 점점 부풀어져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런 동원력에 약간 뭐 위세 이런 게 눌린 것이 있는데요. 뭐 마침 요구한 대로 만약 공천권을 당원해 주면
미국의 티파티처럼 특정하게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국회의원 후보는 떨어뜨리겠다 이런 게까지 나오는 그런 협박까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뭐 결별, 손절, 뭐 별 얘기가 주말마다 다 나왔어요. 근데 오늘 뭐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 엄포를 놓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좀 국민의힘도 약간 복잡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